네, 안녕하세요. 마이클의 마이웨이의 이원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나름 드림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드림카가 뭔지 그리고 왜 그거를 사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뭐 보는 사람도 없지만 약간 오해의 여지가 생길까봐 제가 지금 말하는 드림카는 말 그대로 드림카고요. 제가 지금의 상황이나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관련이 안 되어 있고 드림카는 그냥 그저 드림카일 뿐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드림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드림카가 있고 그리고 드림카가 있는데 뭐 현실적인 드림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고 싶은 것 중에 좀 나름 욕심이 들어간 차 그리고 이제 드림카가 있는데 저는 일단 원래는 전기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전기차를 되게 좋아해서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테슬라를 막 2018년, 2019년에도 그 모델 3가 나왔을 때쯤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그때 테슬라 차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주식을 샀었어야 했죠. 그건 뭐 지난 얘기니까. 그래서 제 드림카가 일반적인 드림카는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드림카는 포르쉐의 박스터였어요. 이것도 똑같이 중고로 살 거고 지금 기준으로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은 한 2016년이나 2017년 정도 거를 살 생각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중고차가 한 10년 된 거를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게 디자인이랑 인테리어에 바뀌는 게 많이 없어요. 현대의 그랜저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1, 2년 전으로만 가도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확 티가 나거든요. 근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세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16년 건지 17년 건지 뭐 20년 건지 보기 알아차리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차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어서 요 두 가지 자동차를 고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그거 이전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저는 자동차로 소음을 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막 왕왕 아니면 엔진 소리 이런 거 내는 거를 좀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뭐 람보르기니 뭐 5억짜리 차를 산다라고 해도 그게 막 그 한밤중에 시끄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극혐하는 편이라 그런 거는 옵션으로 전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소음을 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배기음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예를 들면은 포르쉐 기본 세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시동 걸 때 예를 들면은 뭐 소나타 같은 경우는 그냥 윙 이러면서 걸리는데 포르쉐는 웅 이러면서 걸리는 그 정도 차이만 있으면 저는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뭐 이 자동차가 뭐 몇 마력이고 뭐 제로백이 뭐 3.5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독일에서 아우토바hn에서 매일 달릴 일이 있다면은 제로백이 뭐 조금은 중요하겠죠. 물론 우리가 레이싱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기서는 실제로 내가 그 제로백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어차피 내가 제로백이 뭐 1초인 차가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우리나라 특히 서울 쪽에서는 뭐 그게 의미가 없는 수치여가지고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가장 기본 라인으로 가장 낮은 옵션으로 가더라도 일반인들이 딱 악셀을 밟았을 때 오우 이거 뭐야 하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아이패드랑 비슷해요.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우리가 옛날 거를 사도 어차피 우리가 하는 업무의 99%는 그 프로세서의 100%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성능 좋은 걸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랑 동일하게 자동차도 똑같이 저를 생각을 합니다. 굳이 막 뭐 그걸 높이는 거는 좀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서울에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3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 옵션으로 할 거고요. 롱레인지 뭐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부산 뭐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도시의 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행을 할 거고 만약에 드라이브를 가더라도 뭐 350km 드라이브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롱레인지 같은 것도 관심이 없고요. 전기차 자체에 되게 내부에 깔끔한 인테리어와 악셀을 밟았을 때 전혀 지연 없이 바로 가속이 되는 그 느낌 그리고 밟았을 때 이제 모터 소리 있죠. 그 자동차처럼 웅 이 소리가 아니라 되게 우주선 지나가듯이 윙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는 거여가지고 테슬라 모델 3를 샀습니다. 사진 않았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드림카로 현실적인. 그래서 그 전기차 중에 이제 가장 가성비가 뭐냐를 따졌을 때 테슬라 모델 3가 되는 거고 왜냐면 테슬라 모델 4가지가 있는데 3가 제일 싼 거예요. 그래서 3를 살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고로 살 겁니다. 신차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제가 만약에 100억이 있더라도 저는 신차는 안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차를 중고로 살 거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2018년 거랑 2024년 거랑 차이가 좀 있지만 사실 요 2024년 거는 좀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 23년 거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세대나 2세대 모델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신차 기준으로 거의 반값이나 그 이하의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 3년 정도 더 있으면은 테슬라 모델 3 초기 모델을 한 그래도 3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천만 원 초반대에 테슬라를 살 수 있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로 나와서 포르쉐인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터를 구매하는 이유는 포르쉐가 6가지 모델이 있어요. SUV 2개, 세단 하나, 그리고 스포츠카 3개가 있는데 SUV는 볼 필요도 없고요. 세단이랑 스포츠카 4개 중에 이제 파나메라는 도어가 4개죠. 요것도 이제 뺍니다. 그리고 3개가 있어요. 타이칸이라고 전기차, 그리고 911, 718 엔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타이칸도 뺍니다. 왜냐면 전기차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테슬라를 타면 돼요. 자, 이제 718이랑 그럼 911 중에 제가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718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가성비인데, 뭐 포르쉐를 사면서 뭔 가성비를 따지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포르쉐를 사면서도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18이랑 911이랑 그냥 신차 기준으로 봤을 때 718이 한 1억 정도 하고 911이 2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718이랑 911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게 정말 많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포르쉐만의 그런 독자적인 기술이나 역사가 들어간 그런 테크놀로지랑 엔지니어링이 718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포르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꼽으면 이제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엔진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포르쉐의 911이랑 718 나머지는 다 엔진이 앞에 있거나 전기여가지고 포르쉐에 근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718이랑 911은 엔진이 뒤에 있어요. 우선 엔진이 뒤에 있는 경우에 단점들도 있겠지만 장점들도 있어요. 이제 뭐 무게중심 측면에서도 그렇고, 차 자체가 엔진이 이제 중간이나 뒤에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임이 생기는 게 있는데, 또 우리가 도로주행을 그냥 일반 도심에서 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포르쉐를 살 거면은 기왕 그 포르쉐가 이제 엔진이랑 이런 기술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기왕 살 거면은 그 기술이 들어간 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911의 엔진이 아예 뒤에 리어에 달려있고 718은 가운데에 달려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18이랑 911 둘 다 트렁크가 앞쪽에서 열리고요. 718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가운데 쪽 딱 의자 뒤에 있다 보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도 조금 있는 대신 정말 딱 투도어예요. 투도어에 자리가 2개인데 뒤에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911 같은 경우는 앞자리에 트렁크가 있는 건 똑같고 뒤에 트렁크가 아주 작게 있고 의자 뒤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4인승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짐이나 이런 거를 둘 때 조금 편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2번째는 디자인인데, 일단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뭐 벤츠나 뭐 BMW, 아우디 이런 거 보면 그냥 외제차다 싶지만, 포르쉐를 딱 봤을 때 좀 이제 남녀를 가르는 것도 가르는 게 아니지만 좀 극단적인 예시로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는 여성분들이 봐도 예쁘다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오는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떨어지는 곡선이나 이제 앞에 헤드라이트 그런 것들이 있는데, 911도 그렇고 718도 그렇고 디자인이 대충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완전 똑같다는 건 아니고 디자인 랭귀지가 똑같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차량을 굉장히 특히 스포츠카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시면 무슨 소리냐, 911이랑 718이 어떻게 똑같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다르긴 다른데, 그리고 2개 옆에 세워놓고 보면은 차이점이 당연히 보이는데, 밖에서 이제 포르쉐 한 대가 지나갔을 때 718을 한 대 지나가게 하고, 그리고 5분 뒤에 911을 한 대 지나가게 하면은 정말 포르쉐를 좋아하고 포르쉐의 라인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718을 봤을 때 포르쉐다, 그리고 911이 지나갔을 때 포르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어느 정도 남성의 한 30-40% 정도들은 저건 718 박스터구나, 저건 911 카레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르쉐라는 것만 인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18이랑 911을 놓고 봤을 때 포르쉐는 911이지 않냐?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반값인 718 박스터가 있으면 저는 그거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18이 봤을 때 되게 멋져요. 왜냐하면 옆에 아가미처럼 이렇게 그 에어 벤트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되게 딱 봤을 때 산티나지 않고 되게 예뻐서 저는 중고로 요거를 살 것 같습니다. 박스터가 세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이제 아예 세대가 바뀌고 2024년 부터 2016년까지 동일한 세대로 출시가 됐어요. 이제 거기서 조금 업데이트 된 것들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외관의 디자인이나 뼈대는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6년이나 2017년에 있는 걸 제가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201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폰도 이제 한 4년마다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봐도 외관이 얘는 약간 구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2016년 걸로는 아직 그런 게 없다. 자동차도 원래는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난 아반떼 중고로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있는데 요새 좀 생각이 바뀐 이유가 제가 운동, 잠 이것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유흥거리가 좀 삶에 없어요. 유흥거리라고 해서 뭐 이제 여자랑 놀거나 뭐 술 마시거나 그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일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면서 하는 편이고 전혀 굉장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어쨌든 일은 일이고 잠은 잠이고 운동은 운동이니까 내가 즐길 거리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 어디를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야 될 때 이 포르쉐가 딱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걸 시동을 걸고 딱 나갈 때 그 짜릿함이 정말 금전적으로 큰 투자긴 하지만 그만큼 내 삶에 활력을 넣어주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푸어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긴 한데 제가 지금 포르쉐를 당연히 살 수 없고 사면은 카푸어가 된다는 건 팩트인데 나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기반이 잡히면은 중고로 포르쉐를 사게 되면은 718 박스터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 17년, 16년 되는 게 한 5천에서 6천 정도 하거든요. 포르쉐를 모으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유지비도 계산을 해야죠. 유지비는 대충 보험료랑 세금이랑 연료비랑 관리비를 다 합쳐가지고 월 150에서 200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나중에 저는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드림카로 전기차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단계는 건너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타고 다니면은 포르쉐 박스터가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차 없이 어차피 강남에 있으니까 뚜벅이로 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한 뭐 2년, 3년, 4년 뒤에 제가 하는 일이 더 커지면은 저는 더도 덜도 말고 중고 포르쉐 박스터 딱 기본 모델 딱 2.0 뭐 3.0 뭐 4.0 뭐 터보 이런 거 다 관심 없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안에 옵션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내부 그 컬러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외부 화이트, 내부 레드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컨버터블로 열리는 거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랑 꿀매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기회가 되면 요거를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만간 포르쉐 스토어에 가가지고 요거를 시승을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시켜줄진 모르겠는데 결론은 오늘 저의 그 드림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요즘 이제 다른 거는 다 관심이 없고 자동차랑 집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냥 갑자기 요즘 포르쉐의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요일 저녁에 영상 찍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일요일날 안 보고 계시더라도 고생 많으셨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